이번 비디오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그 근본이 되는 그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그 신경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알고리즘 이름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뉴럴 네트워크가 시작된 것은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다가 보니까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알고리즘이 개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은 처음 시작은요, 뇌를 모방하기 위한 거였어요. 사람의 뇌가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원리를 알고리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건데,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뉴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규명하는 그런 그 연구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서 90년대 후반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 굉장히 제한적인 활용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제기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 한계성, 90년대 후반에 발견했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응용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첨단의 기술로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화학습이라고 부르는데 딥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됨으로 해서 거의 모든 분야의 최첨단 기계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제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는 뇌의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뇌 그림이 있죠. 그리고 뇌에 아마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해 본 적은 없어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뇌의 부분마다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죠. 어떤 부분은 듣는 그 정보를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보는 정보를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뭐 계산을 한다든지 뭐 등등 다양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거의 모든 부분의 뇌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으로도 다 증명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뇌의 요 부분을 보통 우리는 청각 피질,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는 건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뇌의 부분인데 듣는 정보를 분석하는 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 정보가 신경을 통해서 요 부분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험을 했느냐면 뇌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듣는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 대신 눈으로부터 오는 신경을 대신 이 부분에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청각 피질이 보는 것을 학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듣는 것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다른 정보가 들어오니까 다른 식으로 그것을 학습해서 보는 정보를 우리가 학습하게 된 거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뇌의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체성 감각 피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소마토센서리 콜텍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름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눈과 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촉각에서 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을 학습해서 이해하는 그 부분입니다. 역시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뇌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신경을 끊어버리고 눈에서부터 전달되는 정보를 연결해주는 신경을 대신 연결했더니 눈이 또 보기 시작한 겁니다. 즉 체성 감각 피질이 시각을 또 학습을 한 겁니다. 즉 뇌는 동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든 다양한 경우의 정보를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기괴한 느낌이 들긴 할 텐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엔 다양한 실험한 결과인데요. 사람이 그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그 혀로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 카메라 정보를 전극우를 통해서 혀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혀에 빛의 정보가 전기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학습이 돼서 혀로도 대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보를 전해주는 그 신경 통로만 바꾼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두둥기는 이유 아시죠? 앞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근데 두둥길 때 그 촉각도 있지만 소리가 반영되는 것도 듣는 거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그 박수를 치면서 앞에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돌아오면 무언가가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런 실험도 가능합니다. 촉각띠, 햅틱 벨트라 그래서 허리에 이걸 차게 되고 어느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요 촉각으로 변환해서 가르쳐주면 이 허리를 찬 사람은 눈을 감고도 앞으로 가다가 장애물이 있는 방향에서 느낌이 오는 거죠. 그 방향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눈을 하나 더 심어서 세 번째 눈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실험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물론 뇌의 일정 부분 어딘가에 연결을 그냥 해주는 거죠. 이런 식의 다양한 그런 실험을 통해서 모든 뇌를 구성하는 그 뇌세포들은 그 어떠한 정보든지 간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